장세 무관 수익의 길을 알려드리는 이재필 전문가의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로봇 산업인데요. 넥스트 2차 전지주가 될 수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고요. 내 종목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이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받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주신 분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풀무원이고요. 예. 1,500원에 10%입니다. 매수가가 종가와 크게 다르지 않으시네요. 이거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매수하신 지 기간이 지나셨습니다. 1,5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10% 비중이 있으십니다. 오늘 주가는 이틀 연속의 하락으로 1,700원 종가를 기록했고요. 8월 말부터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이게 중기 정도로 언제쯤, 얼마 정도에서 이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나 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 수익 실현 가능한 가격 알아보도록 하고요. 8월 전에 저점을 찍고 추세가 좋아지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풀무원에 대해서 전략 세워볼게요. 운용력님. 네,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중기적으로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이 종목은 중기보다는 단기 낙폭 과대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진단해드리도록 할 건데, 풀무원이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지금 차트 보시게 되게 되면 26,000원짜리 주식이 만원대니까요. 음식료 업종의 특성상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음식료 업종이 특별히 실적에 그렇게 나쁘고 변동 크지는 않은데 예산의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최근 들어서도 작년도에 370억 단위 적자가 좀 났었거든요. 음식료 업종이 대체적으로 적자는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상장하는 회사는. 근데, 예사가 이제 그런 적자가 나고 있다는데, 예사 주력 제품이 알다시피 뭐, 풀무원 두부라든가 면주라든가 콩나물이라든가 그쪽인데, 국내 쪽에서는 예사가 기대할 거 없고요. 왜냐면, 두부라든가 라면, 이런 면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워낙 경쟁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예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자체는 미국에 진출해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는 매출액이 많이 증가가 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업황으로 본다면 미국 쪽에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는 예사가 앞서 이제 계속 재무능이 안 좋아지니까, 시적이 안 좋아지니까, 계속 우리 시청자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예사가 전환사채 9월 초에 1,000억을 발행을 했거든요. 1,000억을 발행한다, 음식업종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거든요. 근데 발행 조건도 봤더니 좋지가 않아요. 표면 이자율이 한 2%대고, 만기 보장 수익률이 두 개로 나눴는데 400억하고 600억 해서 1,000억인데 거의 8%에서 9%입니다. 상당히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발행했다는 자체는 그만큼 예사가 돈이 급하다는 거죠. 1,000억짜리 주식이 만기 보장 수익률이 8% 9%만 계속 이자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앞서 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향후에 당장은 아니지만은 보니까 9월 6일 날 발행했으니까 400억은 내년도부터 이제 전환이 될 건데 문제는 뭐냐, 전환 가격이 11,300원이라는 거죠. 현재 주가 1,700원이니까 불과 600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12,000~13,000원 정도 올라간다 한다면 전환세 물량이 내년도부터 나올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600억 정도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전환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 1,000억 정도에 해당되는 물량이 800만 주가 됩니다. 800만 주 물량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이 종목이 현재 상장 주식 수가 3,800만 주니까 거의 현재 발행 주식 수의 20%에 해당되는 잠재적인 물량이 수급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사 실적은 좋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예사가 음식업종 같은 경우 물론 장기 투자가 가능한데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실적이 1분기 때는 흑자 전환을 했지만은 단기 순이익 자체가 48억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 영업에 비용들이 많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1,0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융비용이 더 들어갈 소지가 있지 않겠나. 예사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아시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200%대에서 현재 부채비율이 500%가 넘었습니다. 음식료업종 500%면 현재 상장된 회사 중에서는 제가 500% 이상 음식료자는 거의 없을 거야, 아마 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당장 이사가 뭐 재무내용상의 문제는 없겠지만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그래서 목표 주가는 크게 오버시프팅이 안 나온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하셔라. 그런 관점이고요. 일단은 목표 주가는 현재 차트로 본다 한다면 아마 1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큰 수익이 안 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은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죠. 예전 뭐 이제 전환사채까지 발행이 좀 되면서 당장은 자금 사정에 문제는 없는 쪽이지만은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향후에 잠재적인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가격도 조금 염두에 두세요. 싸게 사셨으니까 아마 고점에 사신 분들 쉽게 손절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10,000원을 이탈하게 되게 되면 짧게 손질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0,000원, 12,000원인데 기억하겠습니다. 네, 대응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도 찬스 잘 노려야 하는 풀무원이었습니다. 단기 낙폭 과대한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환사채로 빚을 좀 돌려막고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1,000억 원 발행 이슈 부정적이고요. 전환 가액이 11,319원입니다.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10일 물량까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스타챔피언님, 넥스티를 1,650원에 1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률 1위, 대응 전략,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요. 아주 자랑스럽게 남겨주셨네요.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 넥스틸이 18.81% 급등하면서 11,18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10% 가까이 수익 내셨고요. 오늘 장대 양봉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이 회사는 업종 자체가 철강 쪽이거든요. 철강 쪽에서도 유전관 쪽과 관련된 관관회사 쪽이니까, 관관회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세아제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 중심에 특히 유전관 부분 자체가 미국이 주 수요처니까, 즉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 자체도 유전관에 좀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철강 업황이 안 좋은데 이쪽과 관련된 유전관과 관련된 관련 쪽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그래서 회사가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알짜의 회사예요. 세아제강 주가가 지금 14만 원대 행보를 좀 하고 있는 쪽인데, 세아제강도 올해 아마 거의 세아제강이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탄탄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근데 예사가 실적이 보시게 되게 되면 시가총액이 2,900억밖에 안 되는데, 예사가 작년도에 6,600억 매출액원에 1,800억 이익 났거든요. 단기순이익이 1,400억이니까 영업이익도 상당히 높아요. 작년도 27%고 올해도 지금 전망치 자체가 철강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정도의 수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이니까, 기본적으로 주가 자체는 연간 1,300억 정도 이익 난 회사니까 주당 EPS가 5,70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지금 11,800원대니까 주가가 엄청 싸죠. 그래서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 실적 보고 아마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펀드멘탈로 본다 한다면 이 종목은 대체적으로 이제 세아제강 업종 그래도 선도 종목이니까, 세아제강도 실적이 좋은데 PER 단위로 기준해서 지금 5배, 6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5배, 6배까지 못 갈 거고 아마 4배 정도까지 적용을 한다면, 4배 정도까지 적용한다 한다면, 앞서 주당 EPS가 지금 5,00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4, 5, 20 대충 2만 원 정도의 기본적 분석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1,650원에서 사셨네요. 네. 상장 후에 좀 지지부진 거리다가 오늘 급등이 좀 나왔는데, 충분히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건 지금 30분 봉을 좀 보고 계시는데,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최소한 15,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에서 보유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넥스틸 해외 수출 강관주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목표 PER 레벨 잡았을 때 2만 원이라는 주가가 나옵니다. 1차 목표 주가는 15,000원 선까지 보유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고민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 드릴게요. 급한 종목들 윤희정 님도 좀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좀 감안해서 실시간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미리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LG 디스플레이요.
매수가 얼마십니까? 좀 비싸게 샀어요. 32,000원. 네, 32,000원. 32,000원에 20%. 예. 예. 20% 비중 있으시고요. 네. 예, 이 종목 계속 지켜보시면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그렇지요. 예, 올해 좀 묵혀둔 그런 고민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좀 잘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아니,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예. 신청해 봤어요. 네, 잘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주가는 4거래일 연속의 하락으로 13,250원 기록했고요. 최근에 4분기부터 이익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LG 디스플레이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령님, 우리 시청자분께서 60% 가까이 손실을 입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32,000원이면 예. 상당히 오래전에 사셨죠, 이세요. 예, 그 이후에 주가가 여기 보면 11,000원대까지 좀 떨어졌으니까. 예. LG 디스플레이 일단은 그 LCD 패널 업황 자체가 최근에 보게 되게 되면 3월 달부터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꺾였어요. 꺾였고 LG 디스플레이 하게 되게 되면 이제 패널 그 LCD 패널보다는 이제 OLED 패널 시장 스마트폰이라든가 그 TV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인데 최근에 보면 최근에 판매 OLED 판매 같은 경우도 TV 판매 같은 게 급감했어요. 급감했고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그 소형 OLED에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주 거래 자체가 애플이지 않습니까? 본래 애플 관련 종목 쪽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애플 아이폰 15가 좀 출시가 되면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6월 달부터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이번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현재 3분기 그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거의 납품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LG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BOE 같은 경우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점유율이 뚝 떨어졌어요. 결국은 수율이 좀 개선이 좀 되면서 4분기부터는 우리 앞에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약간 좀 점유율이 최근에 3분기 점유율이 15%밖에 안 된다는 쪽이니까 애플 양 30%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약간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여전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3조 원대 단기 순손실이 났고 올해도 아마 2조 원 이상의 단기 순손실이 나면서 여전히 패널 업황 자체는 지금 중국에 밀려가지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나마 우리나라 경쟁에 있었던 것 자체는 OLED 패널 쪽인데 OLED 같은 경우도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갈수록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보시다시피 계속 지금 적자가 나면서 재무 내용 자체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결국은 이 회사가 향후에 또 증자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경우 드는데, 회사가 부채 비율이 100%대 초반이 있던 회사가 부채 비율이 지금 올해 300%입니다.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는 절대적으로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해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주가 떨어지면 대응주를 한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게 저는 LG 디스플레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 좋아지면 빠르게 좋아지겠지만은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는 좋아지더라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더라도 LG 디스플레이보다는 반도체 쪽에 업황 회복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 사야 되지 않겠나.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LG 디스플레이 같은 패널 업황 자체는 3월 달부터 좋아지다가 지금 꺾여버렸거든요. 최근에 9월 달 하반월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별다른 모멘텀 작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애플 모멘텀이 그나마 기대했던 건데 애플이 최근에 아이폰 판매 자체가 약간 긍정적이다가 또 최근 들어서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애플 관련 종목들과 관련해서 연계돼서 주가가 좀 올라가기 어려운 쪽이거든요. 좀 아쉽지만은 상당히 종목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16,000원대가 저항선을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32,000원대 사셔가지고 이거 팔 엄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현재 펀드메탈로 따지면 이 종목 16,000원대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최근에 대형주가 이탈하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비중이 많다든가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12,000원대 이탈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게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고요. 일단 현재는 시장에 보유하시고 매도 목표 자체는 일단 16,000원도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손실을 떠나서 매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목표가가 16,000원 나왔는데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손실이 좀 크신 거잖아요. 가능하실까요? 그렇죠. 아니, 그냥 정 안 되면 잘라버려야죠. 진작에 선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네요, 아주. 예.
저희가 지정해드린 가격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네. 좀 결단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네네. 네, 또 고민 있으실 때 전화 주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LG 디스플레이 2년째 적자 예상되고 있고요. 앞으로 증자 가능성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민스럽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LG 디스플레이 이 대형주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절파고 TV님이시고요. 크래프톤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50만 원의 매수가시고요. 22% 비중 있으신데요. 청약 때부터 갖고 있었고 저번 진단 받아들여 15만 원이 깨진 지금 일부 손절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상세히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2%대 하락으로 14만 8,600원 기록했습니다. 크래프톤 오늘 음봉을 길게 들이우면서 오늘 연저점을 경신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보다 더 약한 흐름이죠.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뭐 게임주 오늘 이메이드하고 액토지 소프트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게임 관련 대표적인 종목인 크래프톤이라든가 NC 소프트는 뭐 계속 지금 신저가예요. 신저가인데 그만큼 게임 업황이 안 좋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건데. 일단은 크래프톤은 이제 주 게임 자체가 배틀그라운드고 거의 매출액의 거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보면 오늘 또 신저가 나왔거든요. NC소프트 볼까요? NC소프트도 지금 오늘 신저가 나왔지 않습니까? 23만 6,500원. 그 다음에 크래프톤도 그런데 두 개 회사를 비교해 보면 두 개 회사를 비교해 보면 결국 이제 크래프톤이 상장이 되면서 NC소프트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업종 NC소프트를 그동안 매매했던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크래프톤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현재로 봐서 실적으로 봐서는 크래프톤이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죠. 앞서 이제 NC소프트는 실적이 급락했기 때문에 작년에 영업이익 한 1,900억대인가요? 5천억대 뚫어졌으니까 떨어질만 한데, 근데 크래프톤은 그 정도는 아니죠. 크래프톤은 실적 자체가 괜찮습니다. 최근에 실적 자체도 NC소프트 같은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지만 예산은 무난하게 회사 영업이익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2020년도 이후에 영업이익이 거의 7천억 정도 전후가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7,500억, 올해 6,700억, 내년도 7천억, 7,800억 계속 이 정도 증가되면 결국은 예사가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실적이 증가되면 현재는 예사가 약간 성장주 성격이지만 이제 가치주 성격으로 가겠죠. 올해 PBR이 지금 1.3배 되는 수준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치주 수준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에요. 다른 종목처럼 적자가 난 회사는 아니고 실적 자체가 안정적이니까. 근데 이런 대형주, 업종 대표적인 게임주가 못 가니까 결국은 다른 종목들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크래프톤이 현재로 봐서는 가장 실적이라든가 업종으로 게임 업종 중에서 대장주 성격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이 안 가면 다른 게임 업종이 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실적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는 측면에서 회사가 지금 PER 단위로 아마 상장할 때는 PER 아마 24, 5배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지금 12배 정도까지 좀 떨어졌어요. 12배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업종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충분히 주가 좀 많이 과다하게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주가가 떨어진 것 자체는 특별하게 수급의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약간 기관 투자가들이 22,000주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시장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손절 기회는 좀 아닌 것 같고 50만 원대 사셔가지고 너무 안타깝네요. 50만 원대 사셔가지고 50만 원이면 거의 꼭지에 사셨나요? 55만 원까지 가셨는데 비중이 22% 정도.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보유하시고, 주가 기업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연간 6, 7천억 정도로 꾸준하게 이익을 난 회사니까, 손절보다는 보유하시고, 최소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보유 관점에서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겠는가.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매수 비중 좀 늘리셔가지고, 약간 손실을 좀 줄이는 그런 매매 전략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도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시기가 좀 중요한데요. 네. 시기가 중요한데 일단은 추석 연휴 다음 날 매매하는 게 저는 타이밍이 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뒤 추석 연휴가 이번에 길기 때문에 네. 이거 영역이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신용 물량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앞뒤 때문에 신용 물량들이 6일 동안 중간 끼어있던 물량들이 앞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의미 있게 주가가 반등나기 어려운 쪽이니까 추석 이후에 10월 4일인가요? 4일 이후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분께서 크래프톤을 공모 받으신 종목이라고 합니다. 공모 받으셨어요? 네, 공모 가격이 49만 8천 원이었는데요. 크래프톤 게임 업황 부진에 따라서 주가 하락세에 뛰고 있습니다. 가치주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는 게임주들, 이 종목 말고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는 18만 원 선으로 설정을 하면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타이밍은 추석 연휴 이후 바로 그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우리 시청자님? 에코프로 HN. 예. 매수가 얼마십니까? 88,000원에 20%요. 88,000원에 20% 있으시고요. 예, 예. 예. 오늘 종가가 73,800원, 2.77% 하락이네요.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 아유, 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근데 또 올라갈 때는 정말 그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실적 발표하면서 막 쫙쫙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예, 이거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가, 놔두면, 매수가까지 올라갈란가, 그건 모르겠네. 가까워 죽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갑갑한 이 종목 좀 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10%대 예. 손실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예, 에코프로 H에는 에코프로 그룹의 환경 관련 회사입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 CO2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그런 쪽에 가장 국내 시장에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실적을 좀 내고 있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산업 자체도 성장이고 또 실적 자체가 이 회사가 지금 작년도에 영업이익 아마 300억이 넘었을 겁니다. 300억이 작년도에 414억이죠. 414억 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보면 분기 단위 실적 자체도 거의 꾸준해요. 130억 정도 나니까 올해도 4, 500억 정도 이익이 납니다. 단기 순이익도 작년에 324억인데 현재 지금 상반기에만 지금 170억, 8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이익이 증가해요. 여기다가 회사가 주가가 이제 급등한 게 12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갔던 것 자체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영향을 받았지만 에코프로의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회사가 또 추가적으로 진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 산업 자체도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고 있는 쪽이고 소재 산업 쪽에 진출함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출액 성장과 함께 실적 성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파는 주식은 아니고요. 오히려 회사도 성장주거든요. 그 이상 실적이 계속 따라주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떨어진 거니까 주가가 지금 차트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전까지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지면 7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서부터 장대 양봉이 나왔던 가격대거든요. 여기서부터 상승해서 올라왔던 가격이니까 현재로 봐서는 아마 7만 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가 내려온다 한다면 현금 여력이 있으면 아마 추가적으로 매매한 전략 충분히 중장기 2차 전지처럼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이제 가파르게 좀 올라가서 약간 좀 후유증이 좀 있겠지만은 차트로 보면 현재 지금 우리청이 매수한 가격대인 88,000원대에서 매물층이 많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 종목은 7만 원대 초반 정도는 추가 매수도 노려도 되는 주식이다. 또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현재로 봐서는 초단위 종목은 지금 올해 예상되는 그 실적 자체가 예상 기준 PER 단위로 해서 2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환경 관련 회사고도 2차 전지 회사가 PER 20배 정도 되면 지금 에코프로 BM이 2025년도 기준에 PER 단위로 지금 30배 정도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올해가 20배 되는 수준이니까 주가가 엄청 싸죠.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최소 9만 원 이상까지 보유하는 전략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장기 보유를 한다면 이보다도 더 높은 가격까지 내다보시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가 환경 관련해가지고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 다만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환경과 관련된 신재생에 관련 부분 자체, 정부 정책 자체가 약간 좀 뒷점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 쪽에 테마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는데 회사는 충분히 환경 관련 상장 회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적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묻고 싶은데요. 네네. 7만 원대쯤 내려가면 물타기도 될란가? 그것만 하나 하고 싶네요.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예, 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자금 여력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HN 본업 환경에다가 2차 전지 소재 사업 진출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국내 환경 관련 기업 가운데 두드러지는 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절하지 마시고 7만 원 언저리에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9만 원 이상 보유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하락 멈추자님이시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62,500원에 비중 40% 들고 계십니다. 너무 손실이 커서 힘듭니다. 자세한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로 이렇게 롯데그룹 품에 안겼던 이 종목 오늘 지금 낙폭이 컸네요. 6.6%가 하락하면서 41,1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손실 오늘 커지시고 오늘 진짜 기분이 안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많은 좀 걱정이 드시는 날이실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많이 예. 떨어지면서 2020년도 이후에 가장 저점까지 좀 내려온 것 같은데, 예, 거의 한 3년 만에 최저치까지 좀 내려온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최근에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은 안 올랐지 않습니까? 안 올랐는데 오늘 신저가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이 좀 클 것 같은데, 62,000원대 사셨으면 그렇게, 아마 오래 사셨을 것 같아요.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예사가 이제 인력포일리 기업이고, 롯데그룹으로 좀 넘어가면서 좀 기대를 했던 건데, 롯데그룹이 최근에 이제 석유 합황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롯데건설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또 그룹 차원에서 롯데그룹이라는 든든한 백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한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 자체는 이제 실적이죠. 이쪽에 전해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매출액 단위가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판가 하락 때문에 좀 안 좋게 보이지만은 그렇지만 이런 전해질 기업이라든가 이런 일렉포일, 롯데머티리얼 관련 기업들은 그렇게 매출액 단위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사가 2021년도 매출액이 거의 7천억이었지 않습니까? 작년도 7,200억, 올해 7,300억이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증가되는 수준이니까. 그다음 내년도도 올해 단위로 본다 한다면 20% 정도 매출액 성장이거든요. 그다음에 2025년도도 2024년도 대비해서 20% 정도 언저리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매출액 단위가 40%, 50%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한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지금 단기 손실이 거의 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상반기까지 지금 적자가 1분기 때 300억 적자 났고 2분기 때도 33억 적자 났고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니까 흑자 전환이 확인이 되면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겠죠. 근데 예사가 2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될 것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 종목을 여기다 팔 수는 없죠. 그래서요.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원 아래까지 좀 떨어졌는데 일단은 신저가가 좀 나왔지만은 아마 이런 것 오늘 수급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이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개인 투자가들만 대규모 좀 매수가 유입이 좀 됐는데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적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니까요. 적자 부분이 상반기도 적자가 난 부분까지 반영이 됐으니까 3분기에 시장에서는 약간 영업이익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면 안정을 좀 참여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이 좀 많아서 40% 가까이 되는 수준이어서 주가 많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좀 추가 매수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만은 일단은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 이제 보유 물량을 그대로 좀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최소한 현재 예사가지고 주가가 아마 개인 투자가들의 물렸던 가격대가 지금 56,000원대거든요. 우리 시청자 62,000원인데 최근 올해 들어서는 지금 62,000원대에서 56,000원에서 거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마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올라간다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 목표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3분기 시적 자체가 흑자 전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3분기 시적이 발표되는 시점 자체가 10월 말 내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11월 달에 발표가 거의 막바지에 발표가 되니까 아마 11월 달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1월 중순 10일 정도 전후에 아마 시적 발표를 할 거니까 그때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때 이제 56,000원을 돌파한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조금 인내를 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실적 확인될 때까지는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단기 순손실 올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 우상향 실적 내다봤습니다. 목표가는 56,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될까요? 하나 더 해볼까요?
유튜브에서 체이서 문님이십니다. 하이브 24만 3,5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2% 비중이 있으신데 잘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쭉 내려가네요. 가격을 어떻게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하이브가 5.14% 하락하면서 23만 500원 선 기록했는데요. 전략 주시죠. 예, 오늘 하이브 관련해서 이제 BTS 연장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이제 긍정적인 친일에서 연장을 했다는 쪽으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BTS는 대체적으로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YG 같은 경우가 이제 블랙핑크가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에서 주식도 좀 출렁거림이 나타나고 있는 쪽인데 아무래도 BTS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일부 멤버들이 지금 군대에 있기 때문에 활동을 솔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2025년도에 아마 멤버들이 다 복귀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자체가 지금 BTS를 떠나서 BTS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가 최대적이에요. 그러니까 BTS에 대한 영향이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죠. 작년도 2,300억이고 올해 2,800억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24년도 3,300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같으면 하이브 하게 되면 BTS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실적 자체가 아티스트들이 좀 다변화가 되면서 탄탄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종목 주가 떨어지는 자체가 그래도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PER 단위로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PER 거의 38배, 40배예요. 40배. 다른 YG라든가 SM 같은 경우가 아마 25배에서 아마 28배 정도 될 겁니다. 30배 미만이니까 30 아래예요. 근데 이제 하이브 자체는 물론 실적 성장을 하지만 다른 SM이라든가 YG에 비해서는 실적 성장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또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주가 떨어진 것 자체는 특별한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YG라든가 SM이라든가 JYP에 비해서 밸류 자체가 높았던 부분 자체가 오늘 시장의 영향과 함께 주가가 하락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외국 투자가들은 소폭 좀 매수가 좀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이 종목이 이제 30만 원대 이제 고점 찍고 좀 흘러내리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지만은 8월 달에 형성됐던 8월 24일 날 형성됐던 23만 1,000원대 정도 23만 1,000원대까지 딱 내려왔네요. 지금 오늘 음봉이 좀 나오면서 여기가 이탈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팔 부분이 아닐까. 이게 만 이탈된다 한다는 주가는 22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중이 2%밖에 안 되시네요. 추가 매수 하셔야죠. 추가 매수 하셔야죠. 만약 내려오면 21만 8천 원 정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지만은 추가 매수 5%라든가 10% 단위로 해가지고 추가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전략 필요하니까 22만 원 정도를 적정한 추가 매수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밸류 자체가 높다고 했지만은 충분히 이 종목은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고 시장 자체가 안정성이 있으니까 최소한 28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보유 전략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영업이익 성장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다변화 긍정적인 평가 받았는데요. 목표가는 28만 원, 추가 매수 가격은 22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못다한 진단은 내일로 이어가고요. 오늘 이제 내일 시장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저점을 깨는 모습이 코스피가 나왔고 코스닥도 뭐 거의 그 부근까지 하락을 하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일단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매파적으로 좀 바뀌면서 그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의 영향 자체가 확대되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일단은 통화적 기조 자체가 매파적으로 나온 것 자체가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워낙 좋기 때문이거든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보면 고용 지표도 약간 둔화되고 있지만 양호하고 특히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가 대폭 상향되지 않습니까? 상반기 때 올해 아마 연초에 1.1% 정도 상장할 거로 예상했는데 지금 2.1로 상향이 대폭적으로 조정이 좀 됐고요. 그다음 내년도 성장률도 1.1인데 지금 1.5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다음 경기가 좋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본다 한다면 최근에 물가도 유가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하방이 제한적이라는 것 자체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을 해야 되는 것 자체는 통화적 기조 자체도 매파적이고 경기가 안 좋은 경우거든요. 근데 경기는 좋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장 자체가 경기 자체가 좀 안 좋아진다 한다면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아무 때나 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경기 부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기업들 나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주가 자체는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된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의 변동성 부분 자체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인 선물이거든요. 오늘처럼 외국인 투자가들이 예고치 않게 1조 한 4, 5천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오면 뭐 답이 없습니다. 요즘 뭐 외국인 선물 매매 자체가 아마 작년 이맘때부터 계속 선물 가지고 변동성을 야기시키는데 지난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 이제 매도했던 부분 자체를 다 청산했다가 그다음에 금요일날 약간 매수로 돌아섰다가 지금 월요일날부터 지금 대규모 매도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오늘 또 장중에 1조 5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다가 종가는 한 4천억 정도 줄였어요, 다행히. 그러면 1조 1천억으로 좀 줄여놨는데 근데 지수는 반전을 못했거든요. 종가에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 매매에 따른 변동성, 즉 선물 매매인데 현물 매매는 매도는 안 합니다. 오늘 현물 매매 같은 660억밖에 안 팔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기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상당히 대응하기 좋은 유동 물량이 풍부한 선물 가지고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현물까지 팔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선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선물 팔면 다시 또 대사거든요. 대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하방을 지지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수석 이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가들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앞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번 연휴 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앞뒤에 6일 동안에 걸쳐있던 신용 물량들이 앞뒤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과 겹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이 좀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도 아마 추석 이후를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석 이후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석 이후로 시장은 어떠냐? 10월달 시장은 개인적으로 무조건 상방향 쪽으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결국은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지수 반등을 주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연휴 기간 때문에 신용 물량과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이 약간 수급이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대형주고 그다음에 추석 이후에는 또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종목 장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관심 자체는 코스피는 낙폭과대 대형주,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자체는 여전히 그래도 2차 전지,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연휴 기간 전후에 매매를 한다면 우리는 6일 동안 추석 연휴가 쉬지만 중국은 12일 동안 황금 연휴거든요. 중국 단체 관광객과 관련된 소비 관련 종목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시기별로 관심 가질 업종들 세세하게 진단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전략 세워봤고요. 박준현 운용력의 유튜브 라이브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시장엔 종목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진행되는데요. 운용력님, 다음 주 딱 이 시간이 추석이어서요. 네.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 하실 거고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일요일도 진행하시나요? 일요일 날 안 합니다. 일요일 날 안 하고 연휴 기간 화요일 날이겠죠. 화요일 날 이번에는 화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요일 저녁에 만나시고요. 추석 연휴 보내고 그 추석 연휴 중에 일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에 또 시장엔 종목 인사이트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 진행합니다. 운용위원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진짜 쉬운 진단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